하나뿐인 아들의 인생에 처음으로 등장한 여자, 이담희 양을 처음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핸드폰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며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들 혁재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어라고 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제게 무언가 숨기는 법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긴장감과 설렘을 어미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장소는 제가 가끔 지인들과 찾는 한정식 집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 정갈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혹시라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이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룸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은 일찍 도착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앉아 있자니 20해 넘게 키워온 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갓난아기 때 제 품에 안겨 칭얼거리던 모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버이날 카드를 써서 제 손에 쥐어주던 작은 손. 그 아이가 이제 한 여자를 책임지겠다며 제 앞에 소개하러 온다니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엄마 먼저 와 계셨네요. 룸 미닫이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혁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차림을 즐겨 입는 녀석인데 오늘은 제법 신경 써서 고른 듯한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 평생의 관심사가 될 한 사람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담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첫인상은 정말이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희고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어쩜 저리 예쁘게 자리 잡았는지 활짝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가 참 선하고 예뻐 보였어요. 제 아들이 왜 그토록 이 여자 이야기를 하며 얼굴을 붉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담희 양은 제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들고 있던 작은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어머님 차 좋아하신다고 혁재 씨한테 들어서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포장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목재 상자에 담긴 보이차 세트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놀라기도 잠시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예쁜지 저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담희 양을 아들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혁재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제게 담희 양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죠. 엄마, 담희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착하고 현명하고 또 얼마나 야무진데요. 어머님 아니에요. 혁재 씨가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담희 양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식사가 나오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담희 양에게 회사 생활은 어떤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담희 양은 막힘없이 그리고 아주 상냥한 말투로 조목조목 대답했습니다.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라고요. 모든 것이 평범하고 단란해 보였어요. 담희 씨 덕분에 우리 혁재가 더 늠름해진 것 같네. 엄마로서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혁재 씨한테 많이 배우는걸요. 서로를 칭찬하고 추켜 세우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저는 이 행복한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혁재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엄마, 저 담희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올 줄 알았던 말이었지만
막상 아들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다미 양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렁그렁한 눈망울에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뭘 그런 걸 허락까지 받아? 너희 둘이 좋다는데 엄마가 반대할 이유가 있니? 우리 아들 장가 간다니 엄마는 너무 기쁘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다미 양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혁재는 고맙습니다, 엄마. 라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고요. 그날 저는 두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분 좋게 술잔을 비웠습니다. 아들이 고른 여자는 참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웠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며느리가 될 담이 양에게 쏠려 있었어요. 아들에게만 쏟던 애정을 나눠줄 대상이 생겼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담이 양에게 전화를 걸어 백화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결혼을 정식으로 약속한 사이가 되었으니 내 며느리라는 증표가 될 만한 좋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다미 양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사코 사양했지만 목소리에는 기분 좋은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엄마랑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와. 라며 약속을 정했죠. 주말에 백화점에서 만난 다미 양은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팔짱을 스스럼 없이 끼며 어머님, 오늘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며 애교를 부리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정말 딸이 생긴 것만 같아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다미는 뭘 좋아하려나? 가방이라도 하나 볼까? 우리는 나란히 명품관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소 눈여겨보던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드는 매장으로 다미 양을 이끌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사회생활을 하는 며느리가 어느 자리에나 격식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을 골라주고 싶었거든요. 다미야, 이런 건 어떠니? 디자인도 단정하고 가죽도 좋아서 오래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리킨 것은 차분한 베이지색 토트백이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보여주자 다미 양은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매보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하지만 이건 좀. 솔직히 저희 나이대는 이런 거 잘 안 들어요. 조금 올드해 보여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올드하다는 단어가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은 나랑 다르지 하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세대 차이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머쓱해하며 그럼 다미 양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골라봐. 라고 하자 다미 양의 얼굴이 그제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그럼 저 잠깐 보고 올게요. 다미 양은 제 팔을 놓고는 망설임 없이 다른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화려한 디자인의 가방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눈을 반짝이며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방금 전 우리가 있던 매장의 가방보다 2배는 비싼, 누가 봐도 나 명품이다 하고 소리치는 듯한 디자인의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보고 잠시 숨을 삼켰어요. 제 딴에는 큰 마음 먹고 준비한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죠. 이왕 사주실 거면 이걸로 사주세요, 어머님. 이게 루이비통 신상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예요. 이거 하나는 있어야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꿀리지 않는다는 말이 또 한 번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물의 가치를 고마움이나 디자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생각하는 듯한 뉘앙스. 하지만 이제 막 며느리로 맞이할 아이의 길을 꺾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 우리 다미가 좋다니 그걸로 해야지. 점원의 사모님 정말 멋지세요. 하는 칭찬과 다미 양의 어머님 최고. 감사히 잘 맬게요. 하는 환호성을 들으며 결제를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 내내 다미 양은 새 가방을 품에 안고 행복해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웃음 뒤에 가려진 무언가를 본 것만 같아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그저 제 기우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미 양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대신 정성껏 차린 집밥 한번 먹이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아들 녀석 밥 굶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에둘러 표현하는 저만의 방식이기도 했죠.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을 보고 다미 양이 좋아한다는 갈비찜이며 잡채를 만드느라 온종일 부엌에서 서성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도록 쓸고 닦으며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어요. 우와, 어머님, 집 너무 좋다. 혁재와 함께 집에 들어선 다미 양은 현관에서부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어서 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라며 다미 양을 안으로 들였죠. 식사를 하기 전에 집 구경부터 시켜주었습니다. 제 집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 손길이 닿은 물건들로 채워진 공간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직접 빚은 도자기 화병, 여행지에서 하나씩 사모은 작은 그림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골랐던 원목 가구들. 모든 것에는 저의 시간과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엄마가 직접 만든 화병이야. 그리고 저 그림은 제가 신이 나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다미 양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을 휙휙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중앙에 서서 팔짱을 끼고는 마치 인테리어 평론가라도 된 것처럼 입을 열었어요. 우와, 어머님. 취향이 정말 고전적이시네요. 앤틱 가구 좋아하시나 봐요. 고전적이라는 단어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다미 양의 다음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희 신혼집 꾸밀 땐 이런 느낌은 완전히 빼고 싶어요. 그냥 모델하우스처럼 바닥부터 벽까지 다 화이트 톤으로요. 생활감 없는 거 있잖아요. 가구도 다 이태리 직수입으로 맞추고 요즘엔 다 그렇게 호텔처럼 꾸미고 살아요. 그게 세련된 거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이 다미 양의 말 한마디에 세련되지 못한 생활감 넘치는 낡은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함께 살 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제 집에서 제 면전에 대고 자신의 취향을 내세우며 저의 안목을 깎아내리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혁재가 눈치 없이 오, 다미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예쁘겠다. 하고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제 속은 더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저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한 뒤였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식사는 불편하게 이어졌습니다. 다미 양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진한 얼굴로
제 갈비찜을 맛있게 먹으며 연신 어머님, 음식 솜씨 정말 좋으세요. 라고 칭찬했지만 그 어떤 말도 더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솔직하고 당당한 요즘 세대의 표현 방식일 뿐인데 제가 늙은이처럼 속 좁게 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백화점에서 보았던 탐욕스러운 눈빛과 제 취향을 대놓고 무시하던 그 차가운 말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완벽해 보였던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아주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작지만 선명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애써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어 보았지만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내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아이들이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정식으로 만나는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 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옷장을 몇 번이나 열고 닫았는지 몰라요. 너무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단아한 투피스를 골라 입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족해 보여서 우리 형제가 사돈댁에 얕보일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죠. 약속 장소는 다민의 집과 저희 집의 중간쯤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한식당이었습니다. 형제와 함께 먼저 도착해 앉아 있자니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는지 물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아들 녀석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인지 넥타이만 연신 만지작거리더군요. 엄마, 너무 걱정 마요. 다민의 부모님 좋은 분들이셔. 아들이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식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다미 양과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다미 양은 지난번보다 한층 더 화사하게 꾸민 모습이었고 양옆에 두 분이 바로 사돈될 분들이었죠. 안사돈은 첫인상부터 아주 화려한 분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의 옷과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눈빛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바깥사돈은 비교적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에서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혁재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미를 예뻐해 주신다고요. 안사돈이 악수를 청하며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 말과 달리 손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되었어요. 다민의 부모님은 혁재의 회사나 직급, 연봉 같은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인사 담당자가 면접을 보는 것처럼요. 저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빠질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질문이 계속될수록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혁재가 참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고 우리 다미가 남편감 하나는 잘 골랐네. 안사돈의 칭찬에 제가 별말씀을요. 다미 양이 워낙 예쁘고 싹싹해서 저희 아들이 복이 많은 거죠. 라고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어요. 안사돈이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대화의 주제를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들이신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 아이들 힘만으로는 어려울 테고 부모들이 좀 보태줘야죠. 라며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담이 양이 생긋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 말이에요. 강남에 갖고 계신 아파트. 지금 세입자 곧 계약 끝난다면서요? 저희 거기서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순간 정적. 테이블 위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세입자가 버젓이 살고 있고 계약 기간도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는 제 명의의 투자용 아파트를 마치 자기 물건이라도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나 그랬구나. 마침 잘 됐네요. 요즘 강남 전세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 데서 신혼 시작하면 우리 담이 어깨가 셔츠처럼 쫙 펴지겠네. 사부인께서 센스가 있으시네. 센스가 있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건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을 아들 내외에게 넘기라는 무언의 요구였죠.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집은 아직 세입자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서요.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한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이 양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혁재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오빠, 나한테는 곧 계약 끝난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니. 그게 엄마랑 나중에 상의하려고 했던 건데. 혁재는 진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미 담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흘렸다는 사실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바깥사도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이때다 싶었는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 한 채 못 해오면 어디 가서 장가 갔다는 말도 못합니다. 저희도 딸 가진 입장에서 최소한의 것은 받고 싶습니다만. 최소한의 것이라니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제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하는 아들의 옆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저 착하고 순하던 아들이 언제부터 제게 상의도 없이 저런 약속을 하고 다녔을까요? 상견례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담이 양이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더없이 살가웠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요. 요즘은 예물로 뭘 받는지 아세요?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모피 코트. 이 세 가지를 예물 삼총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친구 영미는 이번에 결혼하면서 시어머님한테 세 가지를 다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저 너무 부러웠잖아요. 저는 담이의 의도를 모를 만큼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애둘러 말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도 그 삼총사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담이야, 그런 건 다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란다. 서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마음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에이, 어머님. 그래도 남들하는 만큼은 해야 제 얼굴이 살죠. 나중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너는 시댁에서 뭐 받았니? 하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혁재 씨 얼굴도 있는 건데. 혁재 얼굴은 왜 거기서 나오는지. 결국 자기 체면 때문이면서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지만
꾹꾹 참고 차분히 타일렀어요.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서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마음 말이야. 형식적인 예물보다는 너희 살림의 보탬이 될 만한 실질적인 걸 해주는 게 어떻겠니? 실질적인 거요?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게 제일 좋죠. 담이 양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듯 했어요.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지친 목소리로 알았다. 한번 생각해보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혁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혁재는 한참을 쭈뼛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담이한테 전화 받았어요. 예물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 같던데. 너도 들었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제발 엄마 편을 들어주길, 담이가 조금 과한 것 같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엄마, 그냥 담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담이가 남들한테 기죽는 거 저는 보기 싫어요. 혁재야, 그건 기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결혼은 허영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분수에 맞게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시작해야지. 분수요? 엄마, 담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엄마 세대랑은 다르다고요. 그냥 엄마는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 돈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나머지는 담이랑 저랑 알아서 할게요. 돈만 보태달라는 말.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던가요?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혼을 거래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쳤던가요? 눈앞의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착하고 속 깊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담이라는 여자의 욕망을 대변하는 앵무새가 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담이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제 말은 더 이상 그에게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이 결혼을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꼴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담가두었던 밑반찬 몇 가지를 통해 담아 담이 양의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아무리 밉고 서운해도 밖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정이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회사 로비에 맡기고 오려는 생각이었죠. 담이 양이 근무하는 대기업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점심시간인지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잠시 길가에 세우고 반찬통을 들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빌딩 1층에 입점한 카페의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담이 양이었습니다.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이 양의 표정이, 목소리가 제가 알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손짓을 섞어가며 무언가 열변을 토하는 모습은 제가 아는 상냥하고 수줍음 많던 담이 양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아니 어쩌면 불길한 예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카페 입구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남자 집안 배경 같은 거 따져? 요즘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다미의 친구가 말하자 다미는 코웃음을 치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따져야지, 당연히. 사랑? 그거 3년이면 다 식어. 결국 남는 건 돈이랑 조건이야. 우리 시어머니? 완전 순진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이번에 상견례 때 강남 아파트 달라고 대놓고 질렀잖아. 처음엔 좀 당황하는 것 같더니 결국 혁재 오빠가 구워 삶으니까 넘어오게 생겼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그 오빠는 어때? 괜찮아? 혁재 오빠? 좀 답답하고 재미는 없지. 센스도 없고. 근데 뭐 어때? 대기업 다니고 외아들에 시어머니 재산도 꽤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평생 ATM으로 쓰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결혼해서 일단 그 아파트부터 내 명의로 돌려놓고 월급 통장 내가 관리하면 게임 끝이야. ATM. 내 아들이, 내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저 아이의 입에서는 고작 현금 자동 인출기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카페 안의 두 사람은 자기들 이야기에 빠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돌아와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ATM이라는 단어와 게임 끝이라는 말이 무한히 반복될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다미 양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마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배경과 제 재산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 예전에 다미가 했던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부유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했던 말들. 정말일까요? 그 화려한 안사돈의 모습 뒤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은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어하는 사람이 많았죠. 저는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걸어 다미의 아버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사장 말씀이시군요. 잘 알죠. 그런데 사모님, 혹시 그 집안하고 사돈이라도 맺으실 일 있습니까? 아, 네. 실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허허, 이거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양반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쓴 지가 언젠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골맞어요.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모님, 괜히 엮였다가 피 보지 마시고 사람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묵직한 충고. 그것은 제가 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다미가 했던 모든 말은 거짓이었어요.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동아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아줄이 하필이면 제 아들이었던 거고요.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해야 할까? 이미 다미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쓰인 아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주말 저녁에 아들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혁재야, 앉아보렴.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 담이 양말이다. 엄마가 최근에 담이 양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 저는 며칠 전 카페에서 우연히 엿들었던 통화 내용과 그녀의 집안이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차분하게 감정을 빼고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말이 끝났을 때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엄마가 다미를 미워해서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가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혁재야, 꾸며낸 게 아니야. 엄마가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이야. 뭘 들어요? 뭘 확인해요? 엄마가 뭘 안다고 제 여자친구를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담이 그런 애 아니에요. 엄마가 뭘 오해한 거겠죠?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단 한마디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아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못된 시어머니로 몰아붙였습니다. 결혼 앞두고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령 집안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제가 사랑하는 건 담이라는 사람 자체이지 그의 집안 배경이 아니라고요. 엄마는 너무 속물이세요. 속물이라니요. 정작 속물은 따로 있는데 그 화살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진심은 아들에게 조금도 가닿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제게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담이 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저 엄마 안 보고 살지도 몰라요.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과 저 사이에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이제는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처참하게 끝난 후 저희 집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혁재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어요.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어요. 저는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확신과 그러다 아들을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다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예전보다 더 자주 제게 전화를 걸어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아들 때문에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다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예물을 보러 가자는 것이었죠. 이미 마음이 떠난 결혼이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해야 했기에 저는 그럼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다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백화점 예물 코너로 향하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다미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매장으로 저와 혁재를 이끌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속 다이아몬드들이 교활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해줄 만한 단아한 진주 세트나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쪽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미야, 이런 건 어떠니?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우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리킨 진주 세트를 본 다미는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한 유리알을 보듯 한번 쓱 쳐다보더니 곧장 매장 직원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어요.
저기요, 여기 신상 중에서 제일 큰 다이아 세트로 보여주세요. 직원이 특급 대우를 하듯 벨벳 상자에 담긴 세트를 꺼내왔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제 아들 두세 달치 월급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다미는 그걸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워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응, 다미야.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혁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다미야,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구나.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예산 문제를 언급하자 다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안에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제 친구 영미는 이거 2배 되는 거 받았다고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직원들의 동정하는 듯한 눈빛,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들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